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군의 대표적인 특수부대인 그린베레. 거기서도 평범한 병사가 아닌 저격수이자 전투교관으로 활약한 군인이 UFC에 나타났으니 바로 요엘 로메로를 사지로 몰아넣은 파이터 팀 케네디입니다. 격투기 선수이자 군인으로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참전한 그는 생과 사가 오가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아 UFC에서도 맹위를 떨쳤는데요. 오늘은 15년의 격투기 경력 중 3분의 1을 군대에서 보낸 케네디의 독특한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차도르 의류 브랜드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챗.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1979년 9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팀 케네디. 그는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정서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 예로 유치원 친구를 때리고 밀쳐서 팔이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원장 선생님이 체벌을 가했지만 케네디는 엄마가 훨씬 더 세게 때린다며 되려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 거친 성격을 고치기 위해 부모님은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어머니는 요리와 피아노를, 아버지는 복싱과 킥복싱, 주짓수 등 각종 무술 도장으로 보냈고, 격투기가 적성에 맞았던 케네디는 그때부터 꾸준하게 무술을 수련했죠. 그럼에도 마초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는데요. 대학에 들어가 뚜렷한 목적 없이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는 교제하던 여성들을 임신시키거나 길거리 싸움을 즐기는 등 본능에 치우친 삶을 살았고, 영화 파이트 클럽처럼 술집 지하실을 찾아다니며 불법 격투기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렇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아마추어 전적 30승 1패를 기록한 케네디. 명문팀 잭슨 윙크 아카데미에서 실력을 가다듬은 그는 2001년 만 22살의 나이로 프로 무대에 진출. 데뷔전에서 훗날 WE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는 스캇 스미스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9.11 테러를 계기로 그는 스스로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당시 고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는 케네디는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다음 날인 2001년 9월 12일 다니던 대학원마저 포기하고 군사학교에 들어간 케네디. 이때부터 군사훈련과 선수활동을 병행하기 시작한 그는 웰터급부터 라이트 헤비급까지 체급을 넘나들며 활약하고 중소단체 원데이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케네디는 정식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엘리트 특수부대 과정을 수료하는데요. 보병과 공수훈련, 레인저와 저격학교를 거쳐 1년 6개월 동안 Q코스라는 파이프라인을 통과한 그는 영화로도 제작된 미군의 대표적인 전투부대 그린베레의 일원으로 발탁됩니다. 그 뒤 2006년 이라크 전쟁에 투입되어 알카에다의 지도자 알 자르카위를 사살하는 임무를 맡은 케네디. 그는 그린베레의 저격수이자 저격수 교관, 전투 교관으로 다양한 작전에 배치되었고 포화 속에서 활약을 펼친 것을 인정받아 청동 훈장 등 여러 상들을 받았습니다. 즉, 케네디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눈앞에서 생사가 오가는 전쟁의 끔찍한 실상을 생생하게 겪었다는 얘긴데요. 이것은 훗날 케네디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라크 전쟁에서 참전하고 3년 7개월 만에 복귀한 케네디. 그는 오랫동안 격투기를 떠나 있었음에도 여전히 강력한 기량을 드러냅니다. 두꺼운 체격과 뛰어난 근력을 기반으로 레슬링 운영을 선호하는 그는 군인답게 저돌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며 8연승을 달성. 그 뒤 제이슨 밀러를 만나 연승이 끊기지만 2주 만에 출전하여 KO 승리를 따냅니다. 다시 20대 후반의 나이로 선수로서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한 케네디. 한창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될 이때 그는 다시 한번 공백기를 가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체코의 특수부대와 함께 소방기지를 사수한 케네디는 탈레반의 매복 공격을 받아 수일간 목숨을 건 총격전을 벌였는데요. 죽음에 직면할 정도로 인생 최대의 위기에 놓였지만 적들을 완벽하게 사살하여 임무를 완수했으며 그때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사회로 돌아온 케네디.
다시 파이터로 복귀하기 위해 5개월간 훈련에 매진한 그는 스트라이크 포스에서 38승 1무 10패에 닉 톰슨을 만납니다. UFC 출신이자 에디 알바레즈와 폴 데일리를 잡아낸 톰슨을 상대로 케네디는 원사이드한 경기력을 보여주는데요. 스크램블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며 그라운드를 지배하던 케네디는 마치 총알을 뚫고 돌진하듯이 상대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안정적인 포지셔닝과 파운딩을 통해 TKO 승리를 거둡니다. 이어지는 시합의 상대는 현 UFC 파이터이자 10승 무패의 잭 커밍스. 한 차례 주먹을 섞어본 케네디는 다리를 빼내는 와중에도 힘으로 당겨오는 괴력을 발휘하고 스프롤로 완력을 씹어버리며 테이크다운에 성공합니다. 세트 메뉴 같은 그라운드 앤 파운드에 호되게 당하는 커밍스. 브릿지 따윈 가볍게 무시하며 마음먹은 대로 요리합니다. 주먹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특유의 기질을 앞세워 타격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케네디. 마지막 카드로 테이크다운을 꺼내보지만 오히려 길로틴의 기회로 활용하고 스탠딩부터 그라운드까지 모두 압도한 끝에 남북 초크로 마무리 짓습니다. 기세를 몰아 남아공 최초의 UFC 파이터인 트레버 프랭클린을 상대로 3분 만에 탭을 받아낸 케네디. 이처럼 그는 파이터 경력 10년 중에 5년을 군대에서 보냈지만 상위권에서의 경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케네디는 스트라이크 포스 미들급 타이틀을 두고 자신과 나이와 전적이 똑같은 자칼의 소우자를 상대하는데요. 그동안 그라운드에서 재미를 보던 케네디에게는 나쁜 상성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상당히 뛰어난 케네디와 주짓수 세계 챔피언으로 너무나 유명한 소우자. 두 선수 모두 태클을 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경기는 타격전으로 흘러가고 기교 없이 한 방 한 방에 혼을 씻는 터프한 복싱 게임이 펼쳐집니다. 테이크다운 옵션은 완전히 배제한 채 상체를 세우는 케네디와 보다 정확한 타격의 소우자. 파워에서는 케네디가, 스피드에서는 소우자가 우위를 가져가고 케네디의 눈가에 깊은 커팅이 발생하면서 팽팽하던 흐름이 깨집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자 실시간으로 작전을 변경, 태클에 성공하는 케네디. 악어를 상대로 늪으로 들어가는 과감한 선택이죠. 그러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시종일관 공격적인 태세의 케네디와 카운터를 기다리는 소우자. 5라운드를 꽉 채운 팽팽한 승부 끝에 소우자의 손이 올라갑니다. 비록 챔피언 벨트를 따내지는 못했지만 소우자를 상대로 강력한 저력을 보여준 케네디. 다음 경기에서 사람 잡는 타격가 멜빈 마노프를 만난 그는 폭발적인 슈팅과 탄탄한 그라운드 플레이로 손쉽게 탭을 받아냅니다. 이어지는 상대는 소우자와의 타이틀전에서 서브미션으로 패배한 로비 라울러. 케네디는 태클로 상대의 타격을 봉쇄하면서 무난한 판정 승리에 성공하고 다시 한번 타이틀전의 기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난 상대는 소우자를 꺾고 챔피언에 오른 루크 락홀드. 케네디는 강력한 그래플러 락홀드를 상대로 몇 차례나 테이크다운에 성공하지만 락홀드의 사기적인 주짓수에 오히려 점수를 빼앗기고 스탠딩에서도 기술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판정 패배를 당합니다. 그 뒤 트레버 스미스의 싱글렉을 길로틴으로 카운터치며 6번째 서브미션 승리를 달성한 케네디. 이후 스트라이크 포스가 UFC로 흡수됨에 따라 케네디 역시 UFC로 입성하고 세계 주짓수 대회에서 10차례 이상 금메달을 따낸 호저 그레이시를 상대합니다. 사실상 주짓수 원툴인 호저에게 그라운드로 끌려가지만 않는다면 케네디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킥을 들고 나온 케네디는 백을 잡힌 위기에서 살아나는 데 성공하고 평소처럼 파워샷을 날리는 대신 원거리 킥 견제를 활용하면서 전략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 몸을 섞어보자 소우자에게 그랬듯이 과감하게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케네디. 월드클래스 주짓대로를 상대로 상위 압박을 이어나간 그는 케이지 레슬링과 포인트 타격, 펀치 공방에서 모두 우위를 가져가며 판정 승리를 따냅니다. 이 승리로 실력을 인정받은 케네디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이벤트성 대회에서 메인 이벤터로 출전하는데요. 미군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그는 벼락같은 레프트훅 한 방으로 1라운드 피니시에 성공합니다. 이 승리로 미들급 랭킹 8위에 등극하고 다시 한번 메인 이벤터로 나서게 된 케네디. 당시 챔피언 벨트는 앤더슨 실바에서 와이드먼에게 넘어와 있었고 스트라이크 포스에서 수많은 선수들이 넘어옴에 따라 타이틀전의 기회 역시 누구에게나 균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챔피언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에서 케네디는 랭킹 5위의 마이클 비스핑을 만나는데요.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좋고 복싱 테크닉이 뛰어난 비스핑은 상성상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특유의 힘이 넘치는 화물차 태클로 라운드마다 테이크다운에 성공. 스탠딩에서도 만만치 않은 기량을 과시하며 판정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UFC에서 3전 전승을 기록하고 랭킹 6위를 차지한 케네디. 한 번만 더 승리한다면 타이틀전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의 앞에 쿠바산 근육 몬스터 요엘 로메로가 등장합니다. 시드니 올림픽 자유형 레슬링 은메달리스트 출신으로 폭발적이고 변칙적인 타격과 막강한 신체 능력을 지닌 로메로는 약점인 그라운드를 공략하지 못한다면 케네디에게 승산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러나 정면 승부 대신 킥을 들고 나온 케네디는 대치 상황에서 단발성 펀치와 발차기로 점수를 따내기 시작, 거기에 테이크다운까지 섞어주는 전략적인 운영을 선택합니다. 로메로의 탄력적인 태클에 당하지만 아무런 손해 없이 일어나고 스탠딩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가는 케네디. 템포를 조율하는 노련한 운영에 로메로의 게임이 말려가고 자꾸만 공격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럼에도 케네디의 체력이 급격하게 고갈되면서 승부는 미궁 속으로 빠지는데요. 그러던 이때 2라운드 종료를 남겨두고 글러브를 잡고 때리는 회심의 반칙 플레이가 적중. 순간 눈동자가 풀릴 정도로 KO 직전까지 몰리면서 케네디가 90% 이상 승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UFC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비매너 작전이 탄생합니다. 심판진의 나가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로메로의 세컨측이 의도적으로 케이지에 머물렀고 심지어 로메로의 몸에다 물을 부어버리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시간을 번 것이죠. 이에 존 메카시 주심이 소리를 지르며 닥달했지만 로메로는 끝까지 의자에서 버텼는데요. 사실상 반칙 패배가 선언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황당하게도 그대로 경기는 속행. 그동안 충격에서 회복한 로메로가 시작과 동시에 라이트 훅을 터뜨리면서 로메로의 승리로 경기는 마무리됩니다. 경기 종료 후 백스테이지와 인터뷰에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으나 결국 승리를 도둑맞은 케네디. 이 패배 이후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랫동안 휴식기를 가지게 되고 무려 2년이 넘게 지나서야 UFC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케네디는 페이스북에 PTSD, 다시 말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다소 이상한 글을 게시하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자신은 전쟁에서 동료들이 산채로 불타는 것을 목격했고 아이들과 여성들을 살해했으며 이로 인해 매일 밤 악몽을 꿀 수도 있었지만 열심히 훈련을 하여 PTSD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PTSD에 걸리는 이유가 나약하기 때문이라는 논조의 글이었습니다. 또한 이 게시물이 논란이 되자 케네디는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뭔가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이면서 케네디가 PTSD 증상을 심각하게 앓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다시 케이지로 나타난 케네디. 그의 상대는 웰터급에서 미들급으로 올라온 켈빈 가스텔럼. 사실 가스텔럼이 미들급에 정착하기 위해 케네디가 최적의 상대로 낙점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래플링에서 앞서 나가던 케네디는 1라운드 중반까지 가스텔럼을 꽁꽁 묶어 놓았는데요. 그러나 공백기의 여파 때문인지 급격한 체력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 빠른 스피드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커리어 최초로 2연패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케네디는 은퇴를 발표하고 다시 그린베레로 돌아갑니다. 이후 TV 프로그램과 영화에도 출연한 그는 곧이어 벤처 사업가로 변신했고 현재 1,100만 달러 규모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죠. 또한 꾸준하게 집필 활동 중인 케네디는 여러 매체를 통해 마초적이고 과격한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끔찍한 일을 직접 겪었음에도 아직까지 PTSD 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그가 하루빨리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또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